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NGSS에서 첫 번째 오렌지 박스 안에는 디스플리너리 코어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What are disciplinary core ideas? 거기에 대해서 먼저 대답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는 계속 강조하는데 세 가지 도메인이 항상 인터랙티브하게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 내용 중에 디스플레이 코어아이드는 저희 생각에 옛날 생각에 보면 content, physical science, life science, and earth and space science, engineering, technology, application of science domain. 여기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가지 디스플레이 코어아이디어. 그래서 physical science 도메인은 뭐 한국식으로 말하면 물리 정도 되겠고요. life science 도메인은 biology, and Earth and Space Science는 그 지구과학, Engineering, Technology and Application of Science는 이게 뭐지 STS라고 해서 옛날에 과학이 어떻게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 보시면 Life Science, Earth and Space Science, and Physical Science and Engineering 그 파트가 kindergarten through high school, so 12th grade까지 어떻게 develop 되는지 지금 이게 learning progression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접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같은 학년에 예를 들어 4학년 친구들을 모두 다 데리고 있어도 모든 애들이 평균적인 4학년 레벨이 아니라 어떤 애들은 4학년이어도 3학년 레벨을 배워야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4학년이어도 너무 과학을 좋아해서 중학교 이분 하이스쿨 레벨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기프티드한 애들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거는 learning progression. 모든 애들이 똑같이 같은 나이라고 같은 레벨이 아니라는 어썸션 하에 만약에 선생님이 다양한 애들을 가르쳤을 때 어떻게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그 게이지를 잡을 수 있도록 전 학년의 전 과정에 걸쳐서 그 내용이 어떻게 더 디프할 수 있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가는지 그 내용을 다 이렇게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physical science, kindergarten은 force and interaction, push and pull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두 번째 그러니까 1학년 과정에서는 waves, light and sound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force가 light wave랑 sound wave를 움직이게 하는지 아니면 그 에너지가 다른 오브젝트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2학년은 structure and properties of matter. 3학년 forces and interaction. 그래서 지금 킨더가든이 이걸 배워도 3학년 레벨 더 디벨롭한 애들을 위해서 더 다른 내용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2학년이 structure and properties of matter 하지만 5학년에서도 거의 비슷하지만 더 깊은 내용으로 더 많은 크로스커링 컨셉이랑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프랙티스를 이용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다시 MS, 이거는 미들스쿨이고요. HS는 하이스쿨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시 이게 리비짓하는 것 같죠? 스파이럴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똑같은 내용을 더 뒷분하면서 다시 리반복하는 그런 커리큘럼 디벨롭먼트 티어리에 입각해서 이 내용들을 정해놨습니다. 자세히 보면 지금 미들스쿨에서 배우는 거랑 하이스쿨에서 배우는 큰 토픽이 같아 보이지만 내용에서는 좀 더 어렵고 더 복잡한 내용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NGSS의 가장 포커스인 내용은 줄이면서 더 깊은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내용을 좀 더 한정을 시켜놨어요. 너무 많은 내용을 가르치면 선생님들이 보통 정신 못 차려가지고 이거 하면 빨리빨리 그 다음 단원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데 그 늘려가는 내용을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피지컬 사이언스의 디벨롭먼트 과정이지만 여기 좌우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 4학년 과정으로 보면 라이프 사이언스, 스트럭처 앤 펑션, 그 다음 어스 시스템, 에너지, 그리고 엔지니어링 디자인을 이렇게 쿼러별로 나눠서 배우게 된다면 요거를 관통하는 크로스 커링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른 과목을 그러니까 다른 디스플리너리 코어 아이디어를 배우면서도 얘네들이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컨셉을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지만 Structure and Function은 one of 크로스 커링 컨셉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Earth System,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another cross-cutting concept이고 에너지도 another cross-cutting concept. 엔지니어링 디자인에서는 좀 더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프랙티스를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렇게 해서 디스플리너리 코어 아이디어에서 어떤 토픽을 가르치는지 그리고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시카고 퍼블릭 스쿨에서는 이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어떤 내용들을 커버하는지 그 내용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사이언스 스탠다드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찾아보고 검색해 볼 수 있게 프리 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다운받아서 간단하게 학생들 그 수업 참관을 하러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걸 컨설팅을 할 때 커리큘럼 컨설팅 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 그 NGSS 앱을 다운받았는데 이게 무료 앱이니까 다운받아서 하시면 그 앱을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는 그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를 다운받았을 경우에 여기 지금 3 인디케이터, Standard, Resources, and Mastery Connect 해서 3가지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여러분이 보통 요 2가지 인디케이터를 많이 쓰게 돼요. 첫 번째 인디케이터에서는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작은 메뉴들이 나오는데 DCI, 이제는 이건 아셔야 되겠죠. Disciplinary Core Idea. 그러니까 컨텐츠를 학년별로 정리해 놓은 거고요. 두 번째는 Topic Arrangement. 이거는 예를 들어 뭐 Physical Science 아니면 Life Science 이렇게 토픽으로 정리해 놓고 여기는 Conceptual Progression Model이라고 해서 아까 킨더가든 스루 12 그레이드까지 어떻게 더 발전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each 도메인별로, 그러니까 DCI, SEP, 그리고 XCC, Cross Cutting Concept 그렇게 나눠가지고 정리된 건데 보통은 스탠다드 들어가서 DCI를 누르면 이렇게 학년별로 내가 보고자 하는 학년이 쫙 열리니까 이렇게 가는 방법을 대부분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오픈했을 때 3학년 레벨을 눌렀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3학년 레벨을 누르면 going back 해서 여기 3학년 여기 DCI 어레인지먼트에 3학년을 누르면 첫 번째로 이렇게 PS 먼저 나와요. 3학년에서는 PS 레벨이 먼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스탠다드가 되겠는데 3학년 피지컬 사이언스 두 번째 토픽 첫 번째 퍼포먼스 익스펙테이션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걸 누르니까 여기 보이시죠? 인디케이터. 이 인디케이터만 봐도 이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넘버는 학년을 얘기해요. grade. 두 번째 PS라고 하는 거는 Disciplinary Core Idea 도메인이에요. Physical Science. 두 번째 topic. dash 1은 여기 거기 나오는 첫 번째 Performance Expectation입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하니까 여기 P3, PS2 여기 토픽이 Motion and Stability예요. 그래서 Force and Interaction. 여기 보면 지금 이 파트는 아까 전에 보았던 퍼포먼스 박스인데요. 스탠다드 박스인데요. 그래서 Student who demonstrate understanding can 해서 이 내용을 배운 학생들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Plan and conduct an investigation to provide evidence of the effects of balanced and unbalanced forces on the motion of an object.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퍼포먼스 지금 P3, PS1-1 요거 이 퍼포먼스 익스펙테이션이에요. 근데 거기에 좀 더 설명이 붙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어세스먼트를 한정시켜서 하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데요. 이 내용만 보면 약간 좀 이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냥 balanced and unbalanced force라고 하니까. 그래서 clarification statement가 있는데 그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example을 줘요. 그러면 이런 example은 include an unbalanced force on one side of a ball can make it start moving. And balanced force pushing on a box from both sides will not produce any motion at all. 해서 여기 있는 example을 이용하면 이 performance expectation을 practice 할 수 있도록 좀 더 친절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왔고요. 그게 스크롤 다운해서 그 두 번째 페이지가 되는데 거기 보면 파운데이션 박스가 다 나와요. 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 Disciplinary Core Idea, and Cross-Cutting Concept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앱 자체가 이렇게 작은 폰에서 보거나 아니면 태블릿에서 보니까 여기 플러스 마크를 누르면 이
퍼포먼스 expectation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떤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프랙티스를 이용해야 하는지 이게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면 이게 오픈되면서 그 내용이 더 자세히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여기가 러닝 프로그레션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게 once again 이게 3학년 레벨이라고 했잖아요. 3학년 PS, The Physical Science. 근데 여기 보면 Articulation of DCI across grade band. 이게 러닝 프로그레션에 포커스를 맞춰서 3학년 레벨에서 애들이 어려워하면 킨더가든 PS2나 아니면 더 어드밴스 된 애들이 있으면 5학년 PS2 아니면 미들스쿨 PS2로 갈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티큘레이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요. 그 밑에서 보면 제가 멘션을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매스하고 랭귀지 아트를 포커스해서 거기 스탠다드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커먼 코어 스테이트 스탠다드를 이 내용 3학년 PS2에서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RI 3.1, W 3.7 이거는 커먼 코어 스테이트 스탠다드 스탠다드인데 이 스탠다드를 이용해서 과학 스탠다드를 이용해서 요거를 커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가보면 아까 첫 번째 그 앱을 열었을 때 스탠다드랑 리소스 많이 간다고 했잖아요. 스탠다드에서는 스탠다드를 아까처럼 검색하는 데 쓴다고 하면 리소스 박스는 이 스탠다드가 개발되기 위한 프론트 매터,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랑 같은 건데요. 어펜딕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펜딕스를 눌러보면 어펜딕스 A는 NGSS가 어떻게 예전 스탠다드랑 다르게 컨셉츄얼리 시프트가 되는지에 대한 example이 나오고요.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E부터 끝으로 갈 수 있는 그 번호인데 E는 지금 오늘 설명하고 있는 Disciplinary Core Idea Progression에 대해서 아주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내용이 K-12까지 디벨롭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 각 설명에 대한 어펜딕스를 읽어보는 걸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NSTA는 National Science Teachers Association이라고 해서 미국 과학교사들이 그 협회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과학교사 협회라서 여기에서 쉐어하고 있는 리소스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냐면 어떻게 학생들을 좀 더 수업에 인기지하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학생들이 설명을 컨스트럭트 해내는데 거기에 가능한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냥 nsta.org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가능한 수업 자료라든가 아니면 컨퍼런스 인포메이션 아니면 웨비나, 프리 웨비나 아니면 프리비 같은 게 많으니까 시간 되시면 NSTA 웹사이트 한번 방문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nsta.org 거기 들어가 보시면 많은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Disciplinary Core Idea는 옛날에 그냥 컨텐츠 스탠다드랑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다른 거는 어떻게 Disciplinary Core Idea가 학년별로 학년이 진행되면서 그 프로그레스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이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The goal of instruction is for students to engage in making sense of the world. The disciplinary core ideas are the tools they use to make sense of the phenomena. I want you to think about how instruction will get students to engage more deeply in using the core ideas. The disciplinary core ideas are the content that can be used to construct explanations, and they can be used as a form of evidence to support arguments. And they use them in the context of practices and cross-cutting concepts. This idea of three-dimensional thinking really is well structured in the framework of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and it helps guide what students will be doing in the classroom. We're going to focus on the intersection of three dimensions, but the feature is really the disciplinary core ideas. The way they're used in the standards is distinguished from historically when we had students learning the content and then simply being able to tell us the content.
These disciplinary core ideas are the things the students use. I think the purpose of kind of current instruction is to get students to remember very specific facts about the particular content areas. But I think the new approach is that it's a progression from kindergarten on, and that they're slowly but surely building on these ideas. And I feel like with the way that the core ideas are presented now, it's much easier for teachers to see that progression, that it makes a bit more sense to them. Disciplinary core ideas can be applied to multiple phenomena. There's one that talks about how energy is involved when matter changes. Well, that is true for when an ice cube melts. It's true when sunlight is used as the energy source for photosynthesis in a leaf. It has that kind of utility across many, many phenomena, and this framework describes that. So we're going to engage you in an investigation. So the supercontinent began to break apart. We had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teachers, engaging them in core ideas and help them to understand and make connections to what they're currently doing and move them forward in their instruction. Most mountain ranges are found near plate boundaries. How did the Rocky Mountains end up 2,000 miles from the coast? You ever wonder about that? We completed a performance where we needed to do some research on how the Rocky Mountains were formed and what made them unusual. I want you to think about the core ideas from the standards, specifically the Earth systems ideas related to plate tectonics. I want you to think about the theories that support your explanations and how they play a role in evidence. Over time, it results in the creation of the mountain, like it's progressing outward. They have to use disciplinary core ideas about forces, about motion, and about plate tectonics. So that core idea becomes very, very important to making sense of a phenomena that they never even heard about before. There was an older mountain range 300 million years ago that eroded, and it was reformed into the Rocky Mountains. So it was part of an old mountain range. How did that mountain range form? I know. I think it's so important for the students to be able to have these broad understandings of how their world works. And so as they come across a new phenomenon, they're going to be able to make some connections to past experiences and prior knowledge that's going to give them a better understanding of whatever's presented to them that's new. Two friends here, they're going to represent the North American plate. They're laying down. And on top of that plate are layers of sediment, shallow angle of the Pacific plate coming underneath. And so that uplifted the granite, and as that happened, some of the sediment came off, and then eventually through erosion, all of this sediment came off and revealed the granite. Why did the Rocky sediment Mountains. wait until she uplifted to run off? Gravity. Gravity. And by the way, this idea of gravity is a core idea. They did not gather information that told them exactly why. Without an understanding of a number of core ideas, they could not have come up with a performance to describe an explanation for it or develop a model to communicate why. These plates, what happened to this plate? It melted. Is there a core idea that helps me make sense of that? If we can focus in on something very specific to help teach a much broader, bigger idea, that it actually helps the students be able to do that application to new scenarios, new situations, by letting them really focus in and drill down on one specific example. This idea that we've talked about today, how do you see something that you do being modeled like we modeled today become part of your instruction? Kind of a big shift for me is that it's more about teaching the bigger picture so that students can apply that more generalized core idea to lots of different examples and not just one specific thing that they need to remember.